죽은 파리들이 참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이게 꼭 뭐가 가냐면 이제 파리가, 응? 예를 들어 그 향수병, 우리 같으면 뭐 향수에 만약에 거기에 이제 떨어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썩어서. 그러면은 비싼 그 향수에 이제 요게 조금 뭐 좀 그런데, 그거보다 예를 들어 우리 뭐 좀 아침에 지저분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국을 떴는데 밥에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 파리가 빠져 있어요. 파리가 빠져 있어. 그러면 뭐 귀 좋은 분은 파리만 건져내고 먹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파리보다 조금 뭐 좀 뭐 똥파리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못 먹는 거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양에 비해서 그 파리는 작아요. 근데 그 파리 때문에 전체를 다 버린다. 지금 그 얘기. 그러니까 적은 우매. 우매가 뭐 아주 사람이 그냥 뭐, 아, 저 사람 바보 천지야. 이런 바보가 아니라 멀쩡한 사람인데 적은 우매. 적은 우매가 그 지혜와 존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멀쩡하고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존귀한 사람 같은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적은 우매가 결국 그 사람을 아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지혜롭다 해서 항상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그죠? 공부를 뭐 많이 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공부를 했다는 거는 정보를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것도 별로 의미가, 왜냐면 컴퓨터 여기 핸드폰 치면 다 나와, 정보는 웬만한 거. 우리가 관심 있게 찾아보면 그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분별해 내는가.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거죠. 홍수에 먹을 마실 물이 없다는 것처럼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뭐 별말들을 다 해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그거를 잘 분별해 내는 게 지혜다. 요즘 사실은 이제 유튜브 보면 유튜브를 제가 볼 때 두 종류예요. 두 종류인데 뭐냐면 정말 중요한 어떤 내용을, 어? 어떤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라도 전하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알리고 싶은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 정치와 관계된 유튜브들은요, 다 돈 받는. 왜냐하면 구독자가 그냥 되는 게 그 돈이에요. 구독 눌러달라 그러거든. 내가 보면 그 사람한테 구글이라는 데가 있어요. 구글이라는 데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돈벌이 수단이. 거기다 또 어떤 사람 막 발언을 세게 하는 사람들 보면 슈퍼챗이 막 날라가요. 나는 참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돈이 많아. 그래서 슈퍼챗 가끔, 그래서 요즘 뭐 바로세로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 하시는 분은 뭐 그게 요즘은 한마디로 박살이 났어요. 자기들끼리 돈 싸움 벌어져가지고, 그게 뭐 보면은 정말 사람들을 선동해. 뭐 말 같지도 않은 걸 가지고 선동하고 막 거기 변호사도 묻고 막, 변호사요. 그리고 MBC 기자 출신 막 이러니까 허우도 좋고 뭐 국회의원도 했다 막 이러니까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참 진짜인가 봐. 막 돈도 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슈퍼챗 뭐 해가지고 뭐 세계에서 막 한 번 무슨 어떤 이슈 잡아서 하면은 하룻밤에 몇 6천만 원 1억 나와요. 그 사람들이 솔직히 말해서 무슨 뭐 정말 이 중요한 걸 알리고자 그냥 떠드는 거야. 결국 자기들끼리 쌈 벌어져 가지고 지금 소송 걸렸어요.
또 되게 웃기는 게 그 사람들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당대표를 성 문제로 또 고소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랬었는데 거기 또 그 법률 대리인이라고 보니까 뭐 김소연이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강용석 고소. 그러니까 보면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허우대 멀쩡하죠. 강용석 사보도 나왔어. 어? 변호사야. 국회의원 했어. TV도 나왔어. 그래서 장난치.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니까 그게 이 사람들이 결국 요즘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부정선거 됐다 막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게 그렇게 하니까 그 부정선거 밝혀달라고 막 사람들 슈퍼챗 해가지고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그래서 강용석 19억인가를 자기가 뚫고겠대. 그래가지고 김소연이 고발한 거야. 고소한 거야. 너 혼자 먹었냐. 참 투자하는 사람 돈 장사하는 그게 무슨 그래요. 뭐 근데 아무튼 여기 지금 우리가 그런 정보의 홍수 속에 어? 속에서 그거를 자, 헛소리들을 그 죽은 똥파리들이 피가 꼬여가지고 말하자면 사람들을 꿰가지고 사람들을 어리숙한 노인네들 돈이 5만 원, 10만 원 막 쏴요. 나 그거 돈들도 응? 어떨 때는 노인네들 주는 돈을 주지 말든지 해야지. 그 돈을 막 쏘대는 거야. 보면은 젊은 사람이 돈이 그걸 쏘게 보지도 않아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그러니까 시간이 있고 좀 여유가 있는 돈 있는 분들이 쏘는 거야 막. 내 나라 살아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내가 어리숙한 사람들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죽은 파리들이 한기름을 박진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양초하게 듭니다. 근데 여기 지금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랬을 때 여기 오른쪽 왼쪽을 구분하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성경 시대는 이게 동양적인 마인드야.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른들이 왼손잡이들을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어. 왼손은 약간 부정한 거라고 생각하는 동양적인 관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애가 왼손잡이면 괜히 그걸 자꾸 오른손으로 고치려고 막 그런 게 지금 이 성경을 보면 이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왼손잡이 오른손으로 애를 고쳐요? 한 번도 두는 거 왼손도 이게 왜냐하면 사람의 뇌도 말이죠. 우뇌와 좌뇌가 있어. 그리고 말하자면 오른손 왼손이 있는데 그래서 이 뇌도 말이죠. 이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게 그때 그런 걸 모를 때는 뭐 그런 말이 많아. 왜 자꾸 오른손잡이를 왜 한국 사람들이 고집했냐. 근데 이게 한국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동양적인 거야.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이게 뭘까?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면 이게 문화적으로 뭐 오른쪽이 그래서 오른쪽이니까 이게 또 뭐 무파냐 좌쪽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는 동양의 관점에서는 이게 옳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왼손잡이 사사의 이야기가 왼손 아니 그러니까 왼손잡이라는 거는 뭔가 조금 이상한 사람 이런 취급이 되는 이런 부분 속에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또 따라가는 그런데 옳은 길에 있는데 그죠? 우매자는 이제 4절에 보면 그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우매자는요. 그러니까 분을 잘 내는 거야 분을.
그러니까 화를 사실 제가 볼 때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화내는 건 죄가. 근데 화를 어떻게 내느냐는 죄가 될 수 있어요. 화를 잘 다스리거나 뭐 내야 될 때는 내야 되겠지. 그럼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동양적인 저기에서 한국 사람의 어떻게 보면 고질병이 있어요. 한국인 하면 고질병. 이거는 완전히 그 세계 정신건강협회에 거기에 아예 한국인의 이 병이 등재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화병이에요. 한국, 한국 특별히 여자들에게 화병. 이거, 아니, 미국 사람도 막, 아니, 한국인의 특징이야. 한국인의 특징으로 화병이 있어. 어떻게 보면, 뭐, 옛날에, 뭐, 시집 가가지고, 무슨, 몇 년, 그러면서 그냥 너 참아야 돼. 참아야 돼. 말하지 마, 참아야 돼. 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를 참잖아요. 그게 병이 돼. 그러니까 분노는 잘 이게 표현이 돼야 돼. 근데 그 분노를 그냥 승질난다고 막 한판 써버리면서 나는 뒤끝이 없어. 너나 뒤끝이 없지. 그래가지고 막 쏟아내면요. 그 뒤처리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화는 죄가 아니에요. 내가 저걸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옳음에 대해서 다름에 대한 어떤 나름의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있을 때 이 기준들이 이렇게 어긋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잘못돼 가는 거에 대해서 보면서 화가 나야 되는 거야. 정말 나는 관심이 없어. 어?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정말 다 알아서 하겠지. 그건 무책임한 거고 잘못되는 거 이제 화가 나야 돼. 화가 나.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잘 우리 이제까지 전도자는 들여다봤어요. 다 보면서 그런 것부터 화가 나야 되는데 다만 그 화를 잘 풀어야죠. 잘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화가 문제가 아니라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건 치매 환자는 화도 안 나. 다 좋아 그냥 뭘 하면 좋아. 병이에요. 우리가 이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핫딱지가 치밀어 오르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또 잘 다스릴 수 있다. 그게 지혜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 5절 이하에도 보면, 그죠? 6절에 보면, 5절에는 하반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 주권자라는 건 힘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냐면 허물이 있다. 허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이게 뭐냐면 우매한 자, 지혜가 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뭐 다 인격이 훌륭하고 그런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는 게 아니라 정말 우매한 자인데 높은 지위를 얻으면 문제는 그러면 뭐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사회에서 보면 다 연줄이잖아. 끌어주고 해가 뇌물도 주고. 사회가 부패할수록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높은 지위로 갈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정당한 실력으로 높은 지위를 갔을 때 그걸 감당할 만한 뭐 능력과 이게 검증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이래가지고 뇌물주고 뭐 해가지고 뭐 술 먹고 같이 친구 뭐 이래가지고 그냥 높은 지위를 알면 가면 결국은
감당을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잘할 줄 아는데 택도 없는 일이에요. 결국은 그 공동체가 망하는 거야. 누구 책임이냐? 어? 그런 부패했던 사회, 그리고 그 부패했던 그런 그 공동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될 일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우매한 자가 꽤 높은 지위들을 얻는 게 이게 정말 통탄스러운 일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꼭 높은 지위를 얻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그 다음 8절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함정을 왜 파겠어요? 남을 해코지 하려고 함정을 판 거야. 그런데 그 함정에 누가 빠져요? 네가 빠져. 그래야 되죠. 그래야 어떻게 보면 함정을 파서 남을 음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지가 빠져가지고 철저하게 그 자기가 당해봐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돼요. 오늘 우리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는 멀쩡하게 걸어가는데 누가 갑자기 나한테 똥으로 훅 던졌어. 그럼 남들은 뭐라고요? 아, 더러워. 여러분이 더러운 거예요? 똥물 뒤집어 쓴 게? 똥물을 껴얹은 그놈이 나쁜 거야. 근데 우리는 사회 속에서 똥물을 뒤집어 쓴 사람 보고 더럽대. 아니, 똥물을 껴얹은 놈을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분간해 낼 수 있는 게 결국은 지혜다. 잘못하면 똥물을 뒤집어 쓴 사람 보고 욕하는 그 사람은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그 보면 뭐 분별력. 그래서 저는 그 오늘날 정말 정보의 홍수 속에 너무 그 노출되는 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정말 한 사람들의 일들이 유튜브 속에 많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높은 지위로 막 가네 지금. 나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지혜란 정말 우리가 적은 은혜가 완전히 적은 그 국그릇에 떨어진 똥파리 하나가 예를 들어 그 우리 정말 정성껏 끓인 귀한 음식. 예를 들어 내 밥 여기 조금 내 그 그릇에 밥저 뭐야 그 국그릇에 떨어지는 곤나. 근데 이만큼 끓인 들통시 거기에 똥파리 하나 떨어지면 다 버려지지. 얼마나 안타까워.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남한테 파는 건 어떻게 하겠어요? 똥파리 건지고 팔겠지 그냥. 응? 양심 속이는 거야. 근데 자기가 먹을 때는 버리겠지. 오늘 하루도 뭐 다른 많은 말씀이 있지만 똥파리 하나가 결국은 국구를 전체를 버리듯이 적은 은혜가 내가 공들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그거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고는 기도회도 있습니다. 기도하시면